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리고 민주당 여러 회의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고 대원칙입니다.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는 다시 되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인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오가 단단해서 좋습니다.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예,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예. 검찰 개혁이 이제 마무리되어 나가야 합니다. 검사 권력이 얼마나 오남용되어 왔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어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덮었습니까? 검사가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승진했습니다. 한동훈 천암 사건 누가 덮었습니까? 그 검사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는 검사답게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답게 경찰의 일을 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그런 형사소송법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청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하던 수사의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수사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구속영장 적부심 아닙니까? 검사가 대한민국의 국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검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사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잘 기소할 수 있게 경찰과 확실하게 협력하고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지휘도 해가면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잡아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법사위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제일 먼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도 바로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불송치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끊임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소해서 대통령직 흔들어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국민의힘에게 또 묻습니다. 국민의힘의 시의원이 엄청난 짓을 했더만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성범죄물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청년 시의원인 것 같죠? 충주입니까? 청주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검사는 검사의 일, 그리고 경찰은 경찰의 일, 그리고 국회에서는 제대로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으로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검사와 경찰이 어떻게 잘 협력해서 일들을 잘 풀어왔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경찰도 견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폭주와 암장 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제대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작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의혹과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의 핵심 의제, 주요 개혁 과제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추석 귀성길 유서를 통해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린 뒤 지금까지,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3월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제정된 뒤로 우리 당은 줄곧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구했고, 마침내 당 정의 의견 일치를 이루어 막바지 입법 작업을 서두르는 즈음에 이 무슨 때늦은 문제 제기입니까? 직전 정청래 당대표도 그러했고 현재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누차 밝혔듯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우리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검사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보완 수사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 부재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0월 2일 기소전담기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어제 선호투표 실시를 담은 당규 개정,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에 선호투표 실시 결정이 있었고 오늘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원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심지어 실망하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헌 당규를 따르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고 논란을 키우는지 그 저희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처받은 동지들께는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실망스럽고 화나시더라도 헤어질 결심, 외면하거나 탈당할 결심하지 마시고 당원 주권의 깃발이 내려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선호투표 관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만 짚겠습니다. 왜 당의 건강이자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 당규를 이리 가벼이 여깁니까? 누구나 인정하듯이 당의 모든 의사결정과 운영은 당헌 당규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준위는 당헌 위에 있거나 당규 바깥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전준위는 당헌 당규에 의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치외 법권지대가 아닙니다.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렸어도 안 됩니다. 물론 전준 위원들이 당헌 당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위법성이 지적되고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대책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고집 피우고 강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당헌 당규 위반을 지적하는 최고위원회를 겁박하는 듯한 태도까지 취하며 그렇게까지 저돌적이어야 할 말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위법성을 해소한다고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라도 해야지요. 도리어 당헌 개정까지 수반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다니 이 무슨 안하무인입니까? 모레부터 후보 등록 시작하는데 지금 당헌 개정 절차 밟으면 전준희가 스스로 제시한 당대표 선거 일정, 당원대회 일정 치를 수 있습니까? 미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셔야죠. 청년 세대가 직면한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청년 의제를 전면화하고 이를 당의 의사결정 구조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할 만한 가치 충분합니다.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도입하려면 당헌 당규 개정 등의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후보 등록 코앞에 두고 이게 가능하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왜 애시당초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는 그것 받아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마치 청년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비난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한다고 칩시다.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준비할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 며칠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회 관심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결심했다 칩시다. 포부와 공약을 준비할 시간은커녕 소득금액 증명권, 납세사실 증명서, 범죄 경력 회보서 등 15종이 넘는 서류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미리 후보 등록 준비 다 갖춘 사실상의 전업 정치인, 유튜브가 아닌 이상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보통의 청년 당원은 참여 기회 자체가 사실상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대다수 청년을 덜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정작 보통의 청년에게는 기회의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경선 과정 또한 당대표 경선에 묻힐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려할 때 오히려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고 폭넓은 청년 의제 심도 있게 논의 확산하자는 그 취지 제대로 달성하려면 당대표 선출되시는 분이 최고위원 지명권을 활용해서 당원 선출에 의해서 결정된 그분을 지명해주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전준희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되었는데 왜 자꾸 청년 의제를 무시한다, 청년을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이거야말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결정된 안에 따라서 같이 화합하면서 힘을 모아서 전당대회를 함께 치러야 될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자중하면서 지금부터 같이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그리고 전국 당원대회를 함께 아름답게 치르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자중하고 자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